KF-21 양산 현장에선 그야말로 숨이 멎을 듯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길이 180m에 달하는 거대한 조립동 안에 5대의 KF-21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 광경은 단순한 전투기 제작 현장이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보통 전투기 개발은 시제기 한 대를 만든 뒤 수년간의 검증과 수정을 거쳐 양산에 들어가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은 시제기 공개 직후 곧바로 20대 이상이 동시에 조립에 들어가는 병렬 양산 체계를 선택했다.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시도하지 못했던 과감한 결정이었다. 이 방식은 단순히 속도를 높이려는 도박이 아니었다. 핵심 부품의 가공과 조달 체계가 이미 안정권에 들어섰다는 자신감의 발로였다. 실제로 KAI는 각 부품 협력사의 생산 효율과 품질 통제 수준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밝히며 대량 동시 조립은 리스크보다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조립 현장은 단일 라인이 아니라 여러 라인이 동시에 가동되는 구조로 기체마다 별도의 작업팀이 배관, 항전 장비, 전자 시스템을 병행 설치하고 있었다. 이는 공정 단축뿐 아니라 품질 균일성 확보에도 큰 의미를 지녔다. 한국 공군의 전력화 시점은 이로 인해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과거에는 한 대 완성 후 시험 비행을 거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병렬 조립으로 롤아웃 간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생산 속도는 빨라지고 부품 단가와 조립 효율은 개선되었다. 그 결과 1년 내 실전 투입 가능한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이 병렬 생산 방식은 단순한 시간 절감 효과를 넘어 한국의 제조기술 수준을 상징한다. F-35를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이 채택한 복합공정 자동화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이 적용되었으며 심지어 일부 항공기 부품 자동 결합 기술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이다. 동체의 자동 결합 시스템, 파스, 조립 정렬 시스템 등 정밀 장비들이 투입되어 기체 구조의 정밀도를 미세 수준까지 보정했다. 현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배관 연결, 전자장비 점검, 마감 도색 등 각자의 역할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들의 손끝에서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빚어지고 있었다. 한 조립라인 책임자는 이제는 한 대씩 만드는 시대가 아니라 동시에 수십 대를 완성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고 말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러한 체계 개편은 단순히 전투기 제작의 패러다임 전환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기술 자립 선언이었다. 병렬화는 그 자체로 고도화된 설계 관리 능력, 부품 공급망 안정성, 그리고 숙련된 인력의 조합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국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사실은 세계 항공업계에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이번 결정은 한국이 빠르지만 정밀한 나라로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게 만든 계기였다. 미국이나 유럽이 수십 년 걸려 구축한 양산 노하우를 불과 한 세대 만에 재현해냈기 때문이다. 이로써 KF-21은 단순한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식 첨단 제조 시스템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이제 종이 위의 설계도가 아닌 눈앞에서 완성되어가는 24대의 실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였다. 이 프로젝트의 의미는 단순히 비행기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인 생산 시스템을 세계에 증명한 것에 있다. 시제기 6대는 여전히 비행 데이터를 수집하며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각 기체는 엔진 성능, 항전, 장비, 레이더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검증 중이며 이 데이터는 양산형 KF-21의 최종 품질 보증서로 활용된다. KF-21 개발진은 시제기의 피드백이 곧바로 양산기에 반영된다. 우리의 생산체계는 실험실과 공장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다 라고 설명했다. 불과 80년 전 한국은 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식민지였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9번째로 독자적인 전투기를 설계하고 양산하는 나라로 우뚝 섰다. 이 전환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라면 KF-21 조립동에서 들려오는 용접음과 엔진 테스트 소리를 결코 단순한 소음으로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한 세기 만에 이룩한 기술 주권의 울림이자 하늘을 향한 한국의 약속이었다. 결국 KF-21의 병렬 양산은 기술의 속도전이 아니라 자존심의 증명이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기술을 빌려 쓰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스스로 만들어내고 동시에 수출하며 세계의 하늘에 자신만의 이름을 새겨넣는 나라가 되었다. 그 이름은 바로 KF-21. 그리고 그 뒤에는 조용히 혁신을 쌓아온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있었다. 그들의 땀과 기술이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탱하고 있다. 폴란드의 결정은 한국 방산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다. 이미 FA-50 전투기 도입으로 한국 항공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체감한 폴란드는
이번엔 KF-21 프로그램에 훨씬 더 깊숙이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공동 생산과 기술 협력을 전제로 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폴란드 국방부는 공개석상에서 한국의 방산 시스템을 유럽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안이라 평가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격히 변화한 안보 환경 속에서 차세대 전투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의 유럽 전투기 프로그램인 GCAP나 FCAS는 기술적, 정치적 이유로 참여 문턱이 매우 높고 완성 시점도 2040년 이후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의 KF-21은 이미 비행시험을 거듭하며 양산 단계에 진입했고 빠르면 2026년부터 인도가 가능하다. 폴란드가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지금 당장 전력화할 수 있는 유일한 스텔스급 전투기, 그것이 바로 KF-21이었다. 폴란드 공군사령관이 직접 KF-21 시제기에 탑승해 비행 테스트를 참관한 장면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자리에서 폴란드 측은 한국산 전투기의 조종 안정성과 전자전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 이후 양국은 기술 이전과 공동조립 라인 구축에 관한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 폴란드 측은 한국의 병렬 생산 시스템 일부를 유럽 현지에 도입하고 이를 통해 KF-21을 자국 내에서 조립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폴란드는 단순한 수입국이 아니라 유럽 내 KF-21 생산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는 유럽 방산 시장에 거대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주도하던 기존 전투기 시장 구도 속에서 한국과 폴란드의 연합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KF-21이 유럽 하늘에 깃발을 꽂는 순간 그것은 단지 항공기 수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유럽 방산 패권의 지형이 바뀌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폴란드는 또한 한국식 효율적 생산 시스템에 매료되었다. 제한된 인력과 예산 안에서도 품질과 속도를 모두 잡은 한국형 공정관리 방식은 관료주의와 복잡한 규제에 시달리던 유럽 방산 기업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폴란드 경제지 르체츠포스폴리타는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체계를 수출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실제로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단순한 기체 도입을 넘어 항공기 제작의 전 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 KAI는 이미 폴란드와의 협력을 염두에 두고 생산 라인의 일부를 모듈화해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했다. 즉, 폴란드 현지에서도 핵심 부품만 이송하면 즉시 조립이 가능하다. 이는 과거 미국이 F-16 수출 시 적용했던 라이선스 생산보다 한 단계 발전된 개념이다. 한국은 기술 이전의 폭을 넓히는 대신 폴란드는 생산 속도와 수출 시장 확대를 동시에 얻는다.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다. 폴란드 정부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KF-21 도입 및 유지 정비 사업으로 약 120억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그중 40%는 현지 고용 창출과 부품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폴란드 산업계는 이를 폴란드형 K방산 모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한국이 30년 동안 쌓아온 기술 자립의 궤적을 폴란드가 단기간에 복제하려는 시도다. 한편 폴란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유럽연합 내부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FCAS 프로그램은 아직 엔진과 스텔스 기술 개발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반면 KF-21은 이미 실전 배치를 앞둔 검증된 모델이다. 유럽 내 중소국가들은 독일식 느린 협력보다는 한국식 실행 중심의 방식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KF-21은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빠르고 유연한 산업 파트너십의 상징이 되고 있다. 폴란드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미래 산업의 문을 여는 투자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미래 산업은 단지 전투기 생산에 그치지 않는다. KF-21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부품, 전자, 정비, 교육, 데이터 네트워크 산업이 함께 성장하게 된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더 이상 완제품 판매가 아니다. 이제는 시스템, 인력, 기술 생태계 전체를 수출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결국 폴란드의 KF-21 참여는 유럽 내 새로운 기술 독립선언으로 읽힌다. 수십 년간 서유럽 중심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려는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게 한국은 완벽한 모델이다. 의존하지 않고도 강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체. 그것이 KF-21이며 그 출발점에 폴란드가 서 있다. 이제 폴란드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한국식 방산자립 모델의 첫 해외 파트너가 되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머지않아 체코, 루마니아, 핀란드 등 다른 국가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의 하늘을 위해서 KF-21의 날개가 펼쳐지는 순간
그것은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써내려가는 새로운 방산 역사의 서막이 될 것이다. KF-21 전자전기형과 로열 윙맨 프로젝트는 한국 항공전력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품고 있다. 단순히 기체수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다. 전투의 계층을 재편하고 정보 우위를 확실히 하려는 전략적 발걸음이다. 전자전 포드의 개발 소식은 단지 부속 장비의 등장이 아니다. 신호수신용과 전파 교란용으로 분리된 모듈은 KF-21의 전자전 능력을 전투 개념의 핵심으로 끌어올린다. 이는 KF-21이 단순 공격용 스텔스기에서 다목적 전자전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자전 능력은 현대 공중전의 판도를 좌우한다. 레이더와 통신을 무력화시키고 적의 센서를 교란하는 순간 상대는 눈이 멀고 손발이 묶인다. KF-21 전자전형은 A4 레이더 모듈 기술을 응용해 전파 스펙트럼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목표로 한다. 실제 전자전 교전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출력의 크기가 아니라 신호를 읽고 해석하고 교란하는 정교함이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바로 그 미세한 우위를 쌓아가고 있다. 로열 윙맨, 즉 유인기와 연계된 무인 편대기의 도입은 전장 설계 자체를 바꿔놓는다. KF-21 한 대가 단독으로 수행하던 임무는 이제 여러 무인기와의 협업으로 확대된다. 무인기는 접근이 위험한 지역으로 먼저 들어가 표적을 유인하거나 레이더를 교란하고, KF-21은 안전한 거리에서 결정타를 가한다. 이런 전술은 생존성을 비약적으로 높인다. 전투기는 생존성 중심으로 설계되지만 로열 윙맨 체계는 전투 전반을 재구성하는 공격적 생존 전략이다. 무인 편대기는 비용 대비 가치도 크다. 고성능 유인 전투기를 대량으로 배치하는 것보다 저비용의 무인기를 대량으로 운용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한 무인기는 인공지능 기반 임무 수행으로 실시간 전장 데이터를 처리해 인간 조종사가 놓칠 수 있는 작은 신호까지 잡아낸다. KF-21과 무인 편대의 결합은 단순한 병력 확장이 아니라 정보와 행동의 융합을 만들어낸다. KF-21 전자전형과 무인 편대는 서로 시너지를 낸다. 전자전 포드가 적의 통신을 교란하면 무인기는 그 틈을 타 정찰과 표적 획득을 수행한다. 동시에 무인기는 적 방공망의 반응을 분석해 KF-21에게 최적의 공격 경로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네트워크로 융합되어 전체 편대의 전투 효율을 극대화한다. 즉, 한 번의 전투에서 얻은 정보가 다음 전투의 무기가 되는 구조다. 기술적으로도 도전 과제가 많다. 전자전 포드는 전력 소모, 열 관리, 전자파 간섭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무인 편대의 경우에는 통신 지연과 자율 판단 알고리즘의 안정성이 핵심이다. 한국은 이를 위해 통합 테스트베드와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해 연속적인 검증을 진행 중이다. 실제 전투 환경을 모사한 반복 실험은 이론을 현실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다. 국제적 맥락에서 보면 전자전형과 로열 윙맨은 수출 경쟁력의 큰 축이 될 수 있다. 전투기의 성능을 단순히 기체 스펙으로만 판가름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시스템 통합 능력, 전자전 능력, 무인 체계와의 연동성이 구매 결정의 핵심이다. KF-21 전자전형과 연계된 무인 편대 제안은 구매국 에미레형 공중전 생태계를 함께 제공하는 매력적인 패키지다. 이는 단순한 납품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을 약속하는 제안으로 읽힌다. 운용 측면에서의 변화도 크다. 조종사는 이제 단순 조종을 넘어 전장 지휘자가 된다. KF-21의 조종석은 전통적 조종 인터페이스를 넘어 무인 편대와 전자전 자원을 실시간으로 지휘하는 허브 역할을 맡는다. 이는 훈련 모델의 전환을 요구한다. 파일럿 교육은 전술적 판단력과 네트워크 전쟁 이해도를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한국 공군은 이미 이 방향으로 교육 체계를 개편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보안과 통제 문제 역시 신경 써야 한다. 무인 편대와 전자전 시스템은 사이버 위협에 특히 취약하다. 보안이 뚫린다면 오히려 역풍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하드웨어의 물리적 신뢰성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통신의 보안성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국제 표준의 암호화 기술과 자체 보안 프로토콜을 결합해 이를 해결하려 한다. 결국 KF-21 전자전형과 로열 윙맨은 한국이 단순한 플랫폼 수출국을 넘어 전장 운영 패러다임을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자전 능력과 무인 편대는 전투의 시간을 앞당기고 적의 반응 시간을 줄이며 전투의 불확실성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낮춘다. 이것이 현대 공중전의 핵심이며 한국은 그 무대에 당당히 올라서고 있다. 이제 핵심은 실전 적용이다. 연구실의 성과를 현장까지 연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병렬 생산으로 확보된 양산 능력과 전자전, 무인체계의 융합은
한국이 다음 전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무기다. 전장의 미래는 이미 설계되고 있으며 KF-21과 그 동맹 체계들이 그 선두에 서 있다. AAV 차세대 수직 이착륙기 프로젝트는 한국 항공산업의 또 다른 축을 이루는 거대한 도전이다. 단순한 새로운 기종 개발이 아니라 도시와 섬을 잇는 생활 인프라 재편, 그리고 군사작전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 플랫폼을 목표로 한다. 낮은 소음, 친환경 추진 체계, 그리고 단거리 수직 이착륙 기술을 결합해 도심 내 신속 이동과 해상 물류 수송을 동시에 수행하는 다목적 기체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5년간 약 7천억 원을 투입해 핵심 부품 국산화와 실증기 제작에 착수하기로 했다. 목표는 2030년 초도 비행과 2031년 해상 운송 및 임무 실증이다. 개발 단계부터 민군 복합 인증 절차를 병행해 시험이 끝나면 곧바로 실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연구 성과를 민간 생활에 빠르게 전이시키려는 전략적 선택이며 산업적 파급력이 매우 크다. AAV의 군사적 가치는 명확하다. 기존 헬기 대비 소음이 훨씬 적고 기동성이 뛰어나 도심 공역이나 섬 지역에 대한 기습 수송이나 긴급 지원 임무에서 탁월한 효용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다영역 작전 환경에서의 신속 투입 능력은 전장에서의 생존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동시에 끌어올린다. 화물과 인원을 동시에 수송하면서도 레이더에 덜 노출되는 운용이 가능하다면 전시의 긴급 보급과 인명 수송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민간 측면에서도 AAV는 생활의 지도를 바꿀 잠재력이 크다. 섬과 육지를 1시간 이내로 연결하면 지역 경제와 생활권이 확장된다. 오염 감시와 불법 조업 단속, 응급환자 이송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정부와 산업계는 이러한 다목적 사용을 전제로 설계 요구사항을 설정하고 있으며 테스트베드를 통한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도를 조기에 확보하려 하고 있다. 기술적 과제는 만만치 않다. 수직 이착륙은 소음과 공력 문제, 추진 효율성, 열관리 등 복합적 공학 난제를 동반한다. 특히 친환경 추진 체계를 구현하면서도 군용 등 고강도 운용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전자항법과 자동 비행 제어, 저고도에서의 정밀 착륙 기술은 민간용과 군사용 모두에서 핵심 경쟁력이 된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관련 분야의 시험 장비와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해 반복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AAV 개발은 또한 공급망과 산업 생태계의 재편을 촉진한다. 핵심 부품의 국산화는 단순한 부품 생산을 넘어 소재 산업과 전력전자, 배터리 기술, 항공 인증 기술 전반의 성장을 이끌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협력사들의 기술 수준 향상과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 국가는 초기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의 빠른 성장 궤도 진입을 지원하고자 한다. 군사와 민간의 병행 개발 전략은 실전 준비성과 시장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린다. 민군 복합 인증을 일괄적으로 설계하면 시험 이후 민간 상용화 속도가 빨라진다. 이는 곧 기술의 빠른 상용화와 수출 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한국형 AAV가 성공하면 동남아시아와 일본, 유럽 연안 국가들에서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섬과 연안이 많은 국가들에는 매력적인 솔루션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AAV는 KF-21과의 시너지에서 더욱 큰 가치를 창출한다. AAV가 전장 정보 수집이나 전술 보급, 긴급 구조 임무를 담당하면 KF-21은 고가치 표적에 대한 작전을 안전한 거리에서 지휘할 수 있다. 두 축의 결합은 전투와 지원의 통합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이 구상하는 통합항공작전 개념의 핵심이다. 정부의 전략은 KF-21과 AAV를 양대축으로 삼아 국산 항공산업을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도약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성공을 위해선 규제와 인프라 문제를 병행 해결해야 한다. 도심 내 운용을 위해선 항공교통관리체계의 재설계와 안전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저소음 설계에도 불구하고 도시 환경에서의 운용 허가는 주민 수용성 확보라는 사회적 과제를 동반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조기 파일럿 지역을 선정해 주민 소통과 환경 영향 평가를 병행할 계획이다. 결국 AAV는 기술 그 자체를 넘어 산업과 사회를 함께 바꾸는 프로젝트다. 한국은 KF-21로 하늘의 전투력을 확보하고 AAV로 하늘의 일상을 바꾸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두 축이 맞물릴 때 한국 항공산업은 군사적 우위와 민간의 실생활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성공 여부는 기술력뿐 아니라 규제, 사회적 수용성, 그리고 AAV 프로젝트는 긴 여정이다. 하지만 병렬 양산으로 확보된 기술 자신감과
KF-21을 통해 축적된 시스템 통합 능력은 큰 자산이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다. 한국은 이 자산을 어떻게 연결해 하늘과 바다를 잇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가? 그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진 현재의